There's something about him, isn't there? 보험에 대해 알아봐요, 우리.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태림이에요. 예, 김태규 감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배우죠? 오늘은 자동차 보험. 네,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특약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동차 보험을 좀 다이렉트로 자가로 가입하려고 보면은 네. 특약의 항목이 거의 20개가 되더라고요. 20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나 하나도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 그냥 사고 날 때 네. 꼭 필요하다고. 그죠. 그 정도? 네. 근데 그 20개 보험 중에 네. 그래도 유용한 특약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2018년에 약간 바뀌는 자동차 보험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드리고 뭐 그런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희 강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선생님. 네. 네. 차 선생님 나와주세요. 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모터라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완정 팀장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하기.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모터라인 애청자 여러분. 저도 사실,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차도 너무 좋아하고. 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하는 일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 하면 이 모터라인에 비해서 아는 건 없지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문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청자분들이 차를 또 사랑하시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운전할 때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모르고 가입하시고 또 정말 유용한 특약이라든지 보험이 있는데 모르시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팁이다, 팁.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아, 그럼요. 다 쉽게 설명해주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오늘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아, 접은 게 아니고 계속.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첫 번째 항목은 네, 항목은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네. 자동차 하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차체, 서스펜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도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선택사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차를 몰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대인 배상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물 보상입니다. 대물은 사람이 아니라 차 대 차의 어떤 대인 대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 물, 그다음에 물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인 대물 배상을 가입을 하셔야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벌금을 맞습니다. 벌금을 물게 되고 또는 벌금 없이 잘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형사적인 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서로의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정도 운전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남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 운전을 합시다라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삼촌 이름이 뭐라고요? 대인 삼촌. 아, 삼촌. 삼촌 이름이 대인 삼촌. 저희 대인 삼촌이 있어요. 대물 삼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이름을 그렇게 바꾸시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그렇게 그건 좀 잘 못 심한데. 쓰시는데 이름은 대물이 아니어도 하여튼 잘 찾아보면 대물 삼촌도 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 아까 원이라고 있었는데 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투가 있겠죠. 3까지는 없습니다. 투만 아시면 되는데요. 투는 뭐냐면 책임보험에 들어가 있는 그 대인 원에서 보상을 초과하는 어떤 금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자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일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해주는 부분이 대인 2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선택이. 네, 선택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인 2를 가입했을 때 아까 책임보험이 아닌 전체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종합보험의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뭐 선택이지만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만 필수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임보험은 필수이고 나머지 선택이지만 선택인데 필수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네요. 예, 많죠. 6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가지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3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자동차 상해하고 자기 신체 손해,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데 자손과 자상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뒤에서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손과 자상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죠. 5번째는 이제 보험을 들지 않은 아까 그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무보험차에 대한 상해.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예, 보험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칙금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분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은 네. 운전자 보험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예, 없다고 보시면 예, 자동차 보험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차라고 들어보셨죠? 자차. 자기 차. 맞아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남 또는 사람, 뭐 다른 사람 차에 대해서인데 제가 가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빙판길에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담벼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때 나의 차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비용으로 내서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 자동차 보험 특이하게 자차라는 걸 가입하시면 아, 또 그것도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여기까지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주요 6개의 특약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기타 요긴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특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오늘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하이라이트. 저한테. 하이라이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대부분 아까 6개를 가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 다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 궁금해하신 것들이 좀 더 나은 특약들 없나? 나한테 요긴한 게 없나? 그런 궁금증. 나한테 게이득이 될 수 있는 특약이 그렇죠. 없을까? 그렇죠. 게이득. 에이득 특약.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몸소 체감한 특약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실에 갔는데 입원을 하려고 다인실을 갔어요. 네. 네. 근데 다인실은 다 풀이에요. 여기 병원도 풀이고 딴 데도 풀이고. 이게 위로 가면은 내 개인 부담금이 높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다인실 몇 군데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상한 특약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어떤 특약이 가입됐냐면은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는 특약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2인실로 갔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을 다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때 굉장히 저는 기뻤죠. 그럼요. 네, 저는 기쁜 일이네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기쁜 일이네. 그럼요. 근데 그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네,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특약은 상급 병실료 지원 특약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6인실이나 뭐 기준병실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상 병원에 가면 6인실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 전액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차 있습니다. 100%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2인실이나 1인실 또는 특실 왜냐하면 비싸니까 이용을 좀 잘 안 하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때 뭐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가셔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마다는 다르지만 최대 뭐 500만 원까지 해서 상급 병실료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네. 게이득이네요. 그렇죠. 개이득이죠. 그리고 또 무슨 자기 법률 뭐 네. 지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 20개가 돼요. 네, 특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상해 간병비라고 해서 특약도 있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해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경추 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당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전자가요? 네, 다쳤을 그렇죠. 때? 다쳤을 때 그러면은 저는 실비보험을 들었거든요. 그거랑은 엄청 좋은 질문. 상관이 없나요? 엄청 좋은 질문. 왜냐하면 되게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우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면책이에요. 면책. What? 진짜요?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걸 몰랐다니 큰일 자동차 날 사고는 뻔. 면책이고요. 네. 단 여기서 또 자동차 사고 면책이라고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거든요. 면책이라는 뜻은 보상 안 해준다라는. 보상을 안 해준다. 근데 보상을 해주긴 해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실손 얘기를 갑자기 꺼내주셔가지고 예전에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상해 입통원이 아닌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으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데 대부분 그걸 가입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현재는 예전에 있었던 특약이다 보니까 특히 태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실손은 있으신데 지금 상해 입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보상해주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보상. 네, 좋은 질문. 느닷없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애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이거 뭐 났네요 오늘. 어디 여기요? 네, 좋은 질문 하니까 하나 올라가. 아, 좋은 질문 때 하나. 아니 원래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유용한 특약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특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간병비 말씀드렸었잖아요. 갑자기 실손이 튀어났었는데 간병비는 이제 아시겠지만 간호 비용이에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누워있으면 가족이 도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이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때 간병인을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간병 비용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예, 그걸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얼마나 있어요. 요것도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뭐 500이다, 뭐 그다음에 800이다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추가 특약 비용이 얼마나 돼요? 비용이 이제 제가 반반입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너무 좋은데 아까 그 상급병실료 지원 특약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간병비 안 쓰고 그동안 아껴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금액이 한 몇만 원? 네, 2, 3만 원대로 2, 비싸기 3만 때문에. 원대.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게? 네, 아까 법률 지원 관련해서 특약 말씀하셨는데요. 이 법률 지원이라는 거는 내가 뭐 법률 지원을 받을 일이 있나? 차 사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중대한 어떤 사고라든지 상대방의 중한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온다든지 사람을 쳤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벌금이라는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법정 형벌로서 내리는 한 일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주 없어졌으면 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고의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살짝 쳤어요. 시속 20 정도의 속도로. 그분이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뭐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가 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상을 그냥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고 끝나버리면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반대로 당해도 보상은 받지만 제 몸이 망가졌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네. 근데 장애를 일부러 입었는데. 했다는 뭐 그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랬을 때 보상은 아까 고의로 했으면 보상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가해자는. 깜빵 가야죠. 그렇죠. 그럴 때 법률 지원 비용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예, 이해되시죠? 형사적인 어떤 기소라든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변호사도 붙여야 되고, 그렇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있어야 되고요. 법률 전체적인 어떤 자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일부러 친 게 아니라 그 사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형사 처벌을 받아요.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독님한테 하나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그냥 사고를 다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한 그분의 장애라든지 심신의 어떤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는 어떤 의식이 팽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말 이건 중한 과실이고 또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고의 정황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CCTV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의무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걸 참작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당신은 받아야 된다. 너무 중대한 사고를 저질렀다. 이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사고가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사망했을 때 정말 예기치 않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되게 병약하시거나 심신미약자인데 살짝의 어떤 추돌로 인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그럼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라든지 뭐 뒤에 말씀드릴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원칙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뭐 예, 기소라는 건 재판에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끝이 아니에요.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는 이러한 큰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법정 최고 벌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이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현재 판례로서 5억? 10억? 그렇죠. 높게 잡으시죠. 근데 이제 벌금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라로 이렇게 형량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도 2천만 원이 한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최고 기준이 2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있을 필요는 없겠죠. 특약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유용한 특약들 설명을 몇 개 남았어요? 한 3가지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를 못 쓰잖아요. 차를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그럼 차를 못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 중에서 렌트카 비용 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다, 과실이 내가 0이다. 네네네. 그럼 상대방 보호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 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가해자일 경우. 네. 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 없이 사고가 났을 때, 담벼락 받았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제 차 못 쓰잖아요. 자차로 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렌트카 비용까지 부담해 주진 않지만 이 특약을 가입을 해놓으면 렌트카를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외제차인 경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차 벤츠다. 벤츠 E클래스인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동급 비슷한 국산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국산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렌트카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동종의 뭐 같은 급의 차는 아니고요. 국산차 타신 분들은 뭐 똑같은 차 타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조금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금액이 뭐 몇만 원?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약 비용. 네, 특약 비용이 뭐 5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추가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 렌트 비용이 보통 그 정도 하니까요.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하나를 따져보면 다 가입을 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게 덩어리가 되면 10만 원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태산이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돈. 이거 3만 원, 이거 5만 원, 뭐 예, 막 이거 저거 10만 하면 원 이러면 뭐 70만 원 견적 받았는데 이걸 부가 특약을 넣었더니 한 20만 원이 뛰어버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과장되게 20만 원을 얘기한 거지만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내가 1년 동안 안 날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어우 아까워 이렇게 돼. 내가 작년에 안 났으면 그렇죠. 올해도 안 날 거라고 약간 그런 또 체면을 걸었어요. 그렇죠. 아, 난 뭐 운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럼 또 추가 특약. 네.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견인을 또 받잖아요. 그때도 사실 한 대략 20km 정도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20km가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 복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분들도 계세요. 일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서울로 차를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20km는 금방 넘어버리죠. 그랬을 때 비용 부담 상당합니다. 한 50만 원 넘게 견인 비용을 내실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부분을 초과 부분을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또 견인 이동 추가 비용 부담 특약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대로 제가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약. 내가 똑같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 거고. 지금 모든 말씀이 다 그냥 내 차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저희가 할 게 네, 아까 자동차 보험 각 특약 6가지 얘기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자동차 상해, 그다음에 자기 신체 손해에서 자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이게 다이렉트를 요즘 많이 가입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가입을 다이렉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 안 하시고 더 저렴한 자기 신체 손해를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 딱 봤더니 내용은 뭐 그닥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자기 신체 손해는 제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없이 담벼락을 받았다 했을 때 제가 다쳤어요. 허리 삐끗, 허리 뭐 디스크 터졌어,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자기 신체 손해니까요, 말 그대로. 근데 자동차 상해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약으로 보험료로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상해가 비싸니까 자기 신체 손해를 갖다 가입을 덜컥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계속 자기 신체 사고를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고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걸 후회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보상하는 범위가 달라요. 사고가 나서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해 등급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어요. 근데 1급으로 갈수록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중한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들어갔을 때 자기 신체 손해에서는 그 급수별로 표에 명시한 제한된 한도 금액이 있어요. 딱 정해져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2급 뭐 경추를 좀 다쳤다 그랬을 때, 요추를 다쳤다 했을 때 12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12급 표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급부터 14급에 정해져 있는 한도 금액만 딱 받게 되어 있는 게 자기 신체 손해, 자손이라는 거고요. 자동차 상해는 실제 그 치료비가 나오면 그 실제 비용, 아까 실손 얘기해 주셨는데 실손처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00만 원 치료비가 나왔어요. 근데 12급이에요. 근데 분류표를 보니까 자기 신체 손해에서는 120만 원을 줘요. 200이 나왔는데 120만 원을 받았으니 80만 원 제도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상해는 200이 나왔으니까 200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손으로. 예. 300이 나왔으면 300을 주고요. 한도 내에. 그래서 상해를 가입해야 된다 하셨구나.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아니, 그 금액이요. 네. 금액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차 타고 있는 차에 자손과 자상을 비교해서 넣으면 한 28,000원 비싸죠. 또 좀 그러면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한 마지노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뭐 해가지고 금액이 있습니다. 자손도 또 그걸 그렇죠. 설정할 수가 네, 있고. 있습니다. 부상 뭐 1,000, 3,000, 5,0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럼 올리게 되면. 근데 통상 5억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1억 이렇게 설정 많이 해놓으시는데 그랬을 때 차이가 뭐 한 2, 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근데 2, 3만 원을 더 내고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특약들 중에서도 자동차 상해는 무조건 하셔라. 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치료비는 그렇고요. 위자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자료. 내가 다쳐서 지금 나 상처받고 심적으로 힘들어. 짜증도 나잖아요. 다쳤는데 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힘들다. 위자료도 좀. 네, 위자료랑 휴업 손해라고 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10만 원이다. 하루 일하면 10만 원 번다. 라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80%를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소득이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하면 거기에서 80%는 8만 원이겠죠. 근데 제가 3주에 어떤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 21일이잖아요, 3주는. 21 곱하기 8만 원 해서 받을 수 180만 원 넘게. 네. 회사에서 쉬고 있지만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은 주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휴업 손해가 들어가죠. 줘도 거기서 또 돈을.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중 취업. 네. 와, 좋다. 이중 취업은 이럴 때는 조금 다치는 게 나쁘지 않은 거. 다쳤을 때 너무 막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상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손에서는 제외된다. 좋네. 근데 이런 보험들이 이런 혜택 특약이라든지 보험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진짜로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우울하지 않고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사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다쳐서 뭘 못하고. 그렇죠. 뭘 못하시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다 틀어진다든지 또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쳤을 때 정말 미안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고 뒤처리, 후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렇게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보험사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가 뭐가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할 수 있는데,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이걸 선택을 잘 하시라는 전혀 그런- 차원입니다. 네. 네. 사자 느낌이 아예 안 나시는데. 사자. 아 그런 꿈 같은. 타짜. 타짜. 타짜가 뭐야? 타짜지, 타짜. 타짜 느낌이 별로 아예 안 나시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특약은 아시면 굉장히 진짜로 아까 뭐라 그랬죠? 게이득 특약. 네, 게이득 특약이 될 수 있을 게이득. 것 같아요. 네, 될것 같아요. 안녕 오랜만이야. 물음표 없이 참 너다운 목소리. 정해진 규칙처럼 추운 문가에 늘 똑같은 네 자리. 제대로 잘 먹어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진심으로 빌게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은 하지 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 줄 거라면 다 뭐야. 어떤 마음을 준 건지